자, 오늘 지수로그를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훑어봅시다. 자, 이 단원에서는 지수법칙이나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런 것들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A의 n제곱근,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나마 얘가 비교적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x라는 어떤 수를 또 문자를 n제곱했을 때 a가 된다면 이때 a는 x를 n제곱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지 얘에 관심을 가지는 거였죠. 모의고사 좀 풀어봤으니까 익숙하지 않을까. 자, x라는 수가 만약 a의 n제곱근이라면 그러면 x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걸 식으로 바로 나타낸다면 진짜 이 식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x, n, a 뭐 이 자리에 어떤 식이 들어가겠죠. n에 대한 식이라든지 뭐 t에 대한 식은 뭐 어떤 식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된다. 참고로 이제 n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범에서 항상 n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근은 항상 n개라서 굳이 개수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주로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A의 n제곱근, xn은 A의 근 이기 때문에 A n제곱근 중 실수인 것만 골라서 뭐라고 하면 이 방정식에 어떤 근만 찾아주면 돼요? 실근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점의 개수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서 xn은 A의 교점의 개수를 보자라고 한다면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A 하면 그냥 상관없잖아요. 이건 무조건 뭐 모양이 딱 일정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그래프 배경이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 거듭제곱근을 정의할 때 이 n제곱 루트의 n은요 2 이상의 자연수예요. 참고로 뭐 2일 때 2제곱 루트는 그냥 우리가 루트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죠. 그래서 2 이상일 때만 정의를 하기 때문에 n이 홀짝 한다면 2 이상의 짝수와 3 이상의 홀수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프는 우리가 수투나 미적에서 해봤듯이 이렇게 생겼어요. 짝수 차면 무함수로, 홀수 차면 기함수로 생겼다로 너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관찰을 해봤더니 교점의 개수가 항상 일정해요. 항상 몇 개? 항상 1개라서 그러면 n개의 a n제곱근을 중 실수인 것은 몇 개밖에 없다? 이 교점의 x죠. 이게 실근인 거, 실수인 거, a n제곱근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특별해. 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따라하세요. n제곱근 a. 엄밀한 표현은 n제곱근 a인데요. 우리가 루트 3이라고 부르지 제곱근 3이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원래 루트 3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돼. 원래는 제곱근 3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라하세요. n제곱 루트 a 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n제곱 루트 a의 정의가 다르거든. 홀수일 때는 a의 n제곱근은 실수인 게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실수인 가장 특별한 그 한 개를 우리가 n제곱근 a라고 정의하자인 거고요. 자, 만약 n이 짝수일 때는 이 상수함수의 높이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0보다 위에 있을 때 교점 몇 개? 2개. 이때 x좌표들 2개가 이 두 x좌표가 a n제곱근의 실수인 것이 되는 거고요. 2개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새로운 이름을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무함수라서 저거 대칭이니까 얘네들이 어차피 x좌표가 뭐만 반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양수인 것을 n제곱근 a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고요. 음수인 것은 그냥 마이너스 함수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래서 a는 0일 때는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0. 0이면 a n제곱근이고요. 어쨌든 n제곱근 a가 되는 거고요. 음수일 때는 정의되지 않는다. 양수일 때는 혈마 2개가 있으니까 플러스인 걸 n제곱근 a로 정의하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참고로 우리가 n제곱 루트 마이너스 a에서 이게 n이 만약에 짝수잖아요. 그리고 여기 a가 만약에 양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허수가 되는 거야. 근데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실수 무조건 하나가 생기거든. 그때 이 마이너스를 계산할 때 밖으로 빼내서 계산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빼내서 계산을 했었거든. 왜 빼도 되는가는 마이너스 a를 이용해서 관찰을 해보면 어떨 것 같아? 자,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뭐냐면요. 따라하세요. n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수중 실수. 그래서 얘는 y는 x, n승과 y는 마이너스 a. 얘네들의 교점을 관찰을 해야 돼. 여기 관찰을 해보면 이게
요 점과 요 점이 지금 이 x, n승이 기함수기 때문에 y좌표가 부호가 반대죠? x좌표는 어때야만 할까요? 부호가 반대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n제곱 루트 a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는 n제곱해서 마이너스 되게 되는 수를 가진 특별한 수랑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n제곱 루트하고 뭐라고 썼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a 얘랑 얘랑 뭐뭐 반대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를 빼서 계산해도 괜찮다 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 신경 쓰면 좋고요. 자, 그래서 A의 n제곱분 중 실수 끝이 하면은 처음 배울 때 수 원을 처음 배울 고2 처음 올라올 때도 고1 교육과학 때는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규칙 수영도 해가지고 외웠었어요. 이거를. 근데 이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다면 굳이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일단 문제로 많이 나와있죠. 자, 그 다음은 거듭제곱분의 성질과 지수법칙 기본적인 계산이에요. 참고로 이건 저격할이 수능에서는 아마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수능에서 이걸로 저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고로 여기 있는 이 공식들 있죠. 아무 때나 쓰면 안 돼. 이걸 쓸 수 있는 거 따라하세요. A 양수, MN이 이상의 정수 이때만 쓸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지수법칙도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요. 여기 지수 자리가 실수범위일 때의 지수법칙은 따라하세요. 위치, 양수 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꼭 정확히 기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업 원 처음 배울 때 막 이런 거 하거든. 마이너스 2의 2승의 2분의 3승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수법칙에서 약 구분하면 마이너스 2, 3승이니까 마이너스 8에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어. 지금 이거 약 구분할 수 있다는 뭘 쓴 거냐면요. 이걸 쓴 거, 4번을 쓴 거거든. 4번은 언제 쓸 수 있나요? 한다면 위치 뭐일 때? 양수일 때 쓸 수 있는 여기 위치 무슨 수예요? 음수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안쪽부터 차근차근 계산을 했었어요. 여기가 몇이 되니까 제곱을 먼저 처리해준다면 4의 2분의 3승 하니까 이제 이거는 2의 3승에서 8 이게 제대로 된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네가 이걸 저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주의할 점 한번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고요. 자, 로그의 정의와 성질도 하나 다 묶었어요. 자, 로그의 정의는 로그를 우리가 주로 왜 쓰냐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2의 네모승이 4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네모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모 몇이야? 이렇게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될 때요. 2의 세모승은 3이라고 와. 2를 거듭제곱했는데 3이 된다. 이게 뭐지? 하면 기존에 우리가 이 세모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그러면 지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수는 하고 쓴 게 로그를 우리가 쓰는 이유예요. 그럼 로그하고 위치 몇일 때? 2일 때 몇이 되도록 하는? 3이 되게 하는 지수입니다. 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수 표현, 부구 표현 이런 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너무 익숙하죠? 그냥 구구단처럼 이제 계산이 되잖아. 근데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건 이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A와 C를 뭐 해봐야 돼요? 바꿔봐야 돼. 그래서 문제 출제자가 이 모양을 굳이 냈다면 둘 중에 하나요? 따라하세요. 양변에 로그 취하기. 그래서 이걸 끌어내릴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나 아니면 이 A와 C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볼 게 아니면 이걸 낼 이유가 전혀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혹시 얘를 끌어내려야만 하나? 아니면 한번 바꿔볼까? 바꾸면 뭐 특별한 게 있나? 하고 너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가 될 조건인데요. 자연수가 될 조건은 A의 fn 승골 지수꼴로 나타낼 수 있을 때와 그 A의 fn 승골로 나타낼 수 없을 때 라고 보통 내가 써놨었는데 기출 문제 보면 계속 그냥 로그일 때만 나와서 이번엔 로그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수식이 자연수가 될 조건과 로그식이 자연수가 될 조건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했고요. 이거 익숙하죠? A의 fn 승골이 자연수가 됩니다 라고 보장을 해주려면 일단 밑은 따라하세요. 밑은 거듭제곱이 아닌 자연수. 얘는 제곱수, 세제곱수, 네제곱수 땡땡땡 이런 애들은 안 돼.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다면 8의 세모승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자연수가 됩니다 하면 이거 일단 변형을 한번 시키고 가야 돼요. 밑이 무슨 수라서 땡땡땡수 세제곱수 세제곱수라서 이거 2에 뭐라고 바꿔주고
3세모 이렇게 해서 거듭제곱이 아닌 자연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1번은 끝나는 거예요. 이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때 자연수가 보장이 되려면 지수가 어때야만 한다? 그럼 이제 3세모가 얘가 이제 0일 때, 1일 때, 2일 때, 1일 때 이면 자연수가 보장이 됩니다가 지수꼴이 자연수가 될 조건이에요. 자, 근데 이제 주로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로 나온다면 이건 너무 쉬워서 안 나오고요. 주로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로그식으로 나와요. 왜 이거를 어려운 문제로 냈느냐? 얘를 풀다 보면 결국은 지수꼴이 나와요. 여기서 그럼 1번을 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주로 로그로 문제를 주게 되고요. 자, 얘는요. 이게 자연수입니다 하면 따라하세요. 는은 라젠 하고 단 라젠은 자연수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이 안에 n이니까 스몰 n이 오면 들어가 있단 말이야. 따라하세요. 스몰 n은 하고 a의 gn 쓴 꼴이 그냥 n은 하고 남기고 싹 다 넘기라는 얘기인 거야. 그냥 그냥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스몰 n은 까지 식을 정리해 나가서 우리가 직접 개수를 잘 세주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들 일단 우리 풀게 될 거고 많이는 못 풀고 한 2개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평가 기출 가겠습니다. 여기가 지수 로그 함수 이전 내용이고요. 250614 14번이죠. 정렬 655 1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수능 13번도 있고요. 이건 너네가 했었던 거지? 저번 주에 한 게 이상 공부였거든? 이거 너네 이상 공부니까 이거 오늘 했겠죠? 안 했겠어. 그리고 좀 까다롭게 나온 거 21번 네, 줄킬러고요. 그리고 이것도 21번 가형 27번은 조금 까다로운 거고 나형 15번은 너무 쉬운 거라 굳이 안 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최근 기출은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겠죠. 작년 선배들이 풀었던 이번에 풀었던 게 있는데요. 자, 시간을요. 이거 내가 어제 좀 해설지 만들면서 다 풀었는데 5분 줄게요. 시작. 어디 있죠? 너희 없어요? 첫 번째 문제. 여기 있죠? 5분 줄게. 시작. 시간 안 띄워도 안 띄울까? 네. 에어컨 바람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람 왜 이렇게 세냐? 선풍기 바람 같아요. 그래, 나 제일 약하게 했는데. 누가 또 18도래? 누가 이렇게 더웠어? 저요. 야, 18도면 이거 너무 추워져. 네. 너 담요에 긴팔이잖아. 뒤질래? 그래, 추우면, 더우면 담요를 담요를 빼. 다른 데 추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실수할 만한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푼 친구는 맨 뒤에 보면 빠른 정답 있으니까요. 답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객관식이었으면 괜찮았을 수 있는데 내가 주관식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게시죠? 근데 답이 없죠? 해야 된다고 있어. 안 쉬워요? 잠시만요. 네. 참고로 이제 14번, 6모 14번급이면 5분 정도 들여가지고 확실하게 풀었다. 개잘한 거야. 일부러 내가 좀 빠듯하게 시간 잡는 거니까 감안하고 푸세요.
심하신 거 같아요. 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왜? 답이 안 나오면 이상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게 왜 심한 말이죠? 지금 답 안 나온 사람 비하하시는 건가요? 쌤 오늘 2번 저는 모르겠어요. 흥미진진하네. 이 소리를 보니까. 벌써? 다 쓴 거? 마감이 있어? 자, 1분 20초 정도 남았어요. 모르겠는 사람은 문제 던지고 싶으면 앞에 개념이나 읽으세요. 개념 복습이나 해. 그러면 또 손해볼 건 없잖아. 문제 안 풀었지만 개념 복습다 하면 되잖아요. 맞았는지 볼까? 더 많은 거 같아요. 원하는데? 자연수 K에 하는데 어떻게? 자연수 K의 값이 1 하나만 나오지. 무조건 해? 할 수밖에 없다. 낚시하자 낚시. 낚시. 하나밖에 없으면서 하려고 하고 4번인데 굳이 주관식으로 만든 거면 낚시요. 돈이 없었을 것 같아. 없어. 야 그럼 봐봐. 네가 1 대입해봐. K에 1 넣고 저 자연수 N이 12개가 나온지를 거꾸로 확인해보면 되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나온 거죠. 시간 좀만 더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너는 손 내가 없다. 자 그러면 시간 1분만 딱 더 줄 테니까요. 푼 친구나 포기한 친구는 개념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 1분 정도 좀 더 줍시다. 아 근데 너 어떤 거지? 네. 자, 자, 볼까요? 자, 문제가 너무 쉽게 생기지 않았니? 아니야. 아, 진짜? 너무 쉽게 생기지 않았어? 아니야. 나는 꼼꼼하게 되게 쉽게 생겼는데 이게 차근차근 꼼꼼하게 잘 풀어야 되는 그런 걸 생각을 했거든. 자, 우리가요 지수로그가 나왔을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따라하세요. 미친수 조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미친수가 우리가 먼저 보는 미지수일 때 항상 미친수 제약을 걸어놓고 로그가 정의된 조건이라고 하죠. 그걸 걸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처음 할 때부터. 나는 그래서 무조건 처음 할 때 미친수 조건을 써버리고요. 참고로 이거는 얘가 양수가 되려면 이 안쪽이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하여 마이너스, 야 이거 나는 인수분해를 바로 그냥 해버리고 싶었거든.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어떻게 되니? n-15 그 다음에 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게 0보다 어때야만 한다? 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 진수도 마이너스 kn을 75로 나는 1차함수로 생각을 했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마지막 내가 그 답을 구할 때 여기서 꼭 걸러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쓰고 시작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양수가 된다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로그가 두 개가 나왔는데 얘는 미치 2, 얘는 미치 4야. 그럼 우리가 로그가 나왔을 때 가장
편안한 상황은 밑이 어떨 때? 같은 때. 이제 통일된 상황, 밑이 통일된 상황이 제일 편한 상황이니까 얘를 2로 바꾸든 얘를 4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요. 2분의 1 앞으로 내린 다음에 얘한테 주면 얘 로그 몇에? 4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위치를 4로 통일을 시켰고요. 그래서 얘는 로그 4에 한 다음에 위치 같은 로그를 뺐으니까 진수를 뭐 한다? 나눈다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kn 뿔 75 네 마이너스 2차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무슨 수? 양수니까요. 그럼 이제 뭐가 돼버리냐면 따라하세요. 로그 부등식 로그 등식의 이제 해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 로그 값을 생각해보면 위치 4인 로그면 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양수 값을 가지려면 x 값이 누구보다 어때야 된다를 생각하면 돼요. 1보다 커야 된다. 1일 때 딱 0이거든. 그래서 진수가 1보다 커야 양수가 된다. 또는 여기다가 양면에 밑을 취해도 괜찮고요. 아무튼 아니면 이래도 괜찮아. 이 0은 내가 밑을 또 통일을 시켜준다면 로그 4의 몇으로도 쓸 수 있죠? 이렇게 되게 따라서 밑통일 진수 비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진수가 1보다 크다라고 풀 수가 있고 이거는 이따가 두 번째 단원 내용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를 만족한다랑 똑같은 말은 얘가 1보다 어떻다? 크다고요. 이 마이너스 kn 뿔 70을 내가 넘길 거거든? 근데 이 부등식이기 때문에 양수였냐 음수냐에 따라서 방향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줘야 되는데 진수 조건이 나와 있어요. 얘 무슨 수기 때문에 양수 그냥 넘겨버려도 괜찮아. 자 그럼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n 마시고 n 뿔 5 하고 1보다 크다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kn 플러스 75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이걸 n에 대한 2차 함수와 n에 대한 1차 함수로 해석을 했고 자 이거 만족시키는 거 찾아야 된다니까 따라하세요. 방부등식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근데 그 우리가 조금 애매한 지점이 생겨요. 왜냐면 아까 내가 진수 조건에 의해서 n의 범위가 뭔가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역이 제한된 그래프였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 그래프만 따로 한번 보자면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면 그려도 되는데 얘 그래프를 보자면 일단 땡땡땡 하고요. 여기서 실성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5, 15 이렇게 그려야 돼요. 참고로 근데 n은 어차피 무슨 수로만 정의했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사실 좀 음수 부분도 볼 필요가 없기는 하니까 0도 한번 표시를 해주면 0은 한 이쯤 되고요. 여기 y절편은 0 하면 여기 상수항이 원래 75였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우리 이 부분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 친구 그래프를 살펴본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k가 기울기가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k 제약을 못 써. 무슨 k라고 했을까요?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기울기 음수인 직선인 거야. 음수인 직선이고 y절편이 몇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일 때 y절편가 몇인? 75인 직선이고요. 자 얘도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직선이고 여기 땡땡땡 범위가 제한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만약에 범위가 제한이 안 됐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그리고 0,75 이런 직선 했을 때 따라하세요. 이차함수가 클 때 그러면 위치 관계에서 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정역이 제한이 되는데 얘가 지금 값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더 큰지 15에서 끊어야 되는지 아니면 15가 되기 전에 얘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다 끊었어요. 이 오른쪽 보지 마세요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k분의 7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k분의 75랑 15의 대소의 관계에 따라 정역이 그래프가 어디서 잘리느냐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범위를 너네가 나눠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14번인 거고요. 나는 그래프를 이용했는데 좀 찾아봤거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지 하고 보니까 식으로 계산 다 때려박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건 똑같이 하더라고요. 안 나누고 못 푸나고 알아봤는데 다 나눠야 되는 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나는 나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차함수가 온전히 여기가 다 그려질 때 그 말은 이제 여기 k분의 75가 15랑 똑같거나 아니면 더 오른쪽에서 있어서 여기 온전하게 다 쓸 수 있는 상황. 그래서 1번 상황은 15보다 k분의 75가 클 때 근데 같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차피 2차 함수 다 쓸 수 있으니까 둘 다 여기 열린 구간을 끊기 때문에 자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0에서 내가 끊을게 0도 포함 안 시킬 거죠 0일 때 75 이게 n축 이렇게 될 거고 그때 2차 함수는 이렇게 내려서 여기 15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직선은 이렇게 와서 여기가 k분의 7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은요 2차 함수가 더 클 때 뭐라 그랬으니까 여기 제외하고 이렇게 위쪽 같을 때 제외하고 요 사이에 n 값이 몇부터 몇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일단 앞쪽 1, 2, 3, 4, 1은 무조건 포함이잖아 그럼 1부터 쭈르륵 해서 몇 개가 돼야 하니까 12개니까 누구까지는 들어가야겠다 12까지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1부터 12가 요건데 들어가야 하는구나 해서 요 부분에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근해 분리 했었잖아 옛날에 근해 분리 하듯이 그래프를 상상을 해봤어 여기 좀 확대를 해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고요 12, 13, 12 콤마 하고 얘 이제 y좌표를 12 대입해봐도 괜찮고 이쪽에 대입하면 무난하겠죠? 아니면 이 꼭지점을 구해보면 꼭지점 5일 때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5, 15 더하면은 12니까 나누기 2하고 5가 돼요 자 12는 이 5에서 오른쪽으로 얼마큼 간 거야? 7만큼 그러면 이 y좌표는 제곱만큼 차이 난다고 했었죠 모르겠으니까 대입해도 돼 7 차이 나니까 여기 49 차이 나야 돼 거기다 최고차항계수 절대값이 곱해지는데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라서 절대값이 1인 2차라서 여기 49만큼 내려가는 거야 여기 51 이렇게 할 수 있어 계산 조금 줄일 수 있는데 그냥 아이씨 복잡해요 12 할래요 12 해도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3일 때도 보면은 똑같이 할게요 13 여기서 오른쪽으로 몇만큼 떨어졌을 때 8 떨어졌으니까 제곱하면 64만큼 내려갔을 것이다 36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네 화면 좋고 이거 자세한 거는 수투 내용에서 우리가 또 자세히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그때 이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야 12는 포함되고 13 포함되지 않을까를 이제 근해 분리할 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했냐면 따라서 희망사항을 그리기 내 희망사항을 그릴 거야 내 희망사항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다 y는 y는 마이너스 kn을 75 이렇게 되는데요 편의상 이 친구를 gx를 둘게요 fx 없지? fx를 둘게요 이걸 fx라 둔다면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려면 x좌표가 12일 때는 몇보다 어때야 이 아래로 지나갈 수 있게 되니까 51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12,f12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f12가 누구보다 어때야만 한다? 자, 부등식을 작성했으면 항상 등록한다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만약에 얘네들이 같았다면 요 점을 딱 지났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여기 양 끝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클 때만 찾는 거니까 안 돼요. 12가 빠져버려. 자, 이거를 만족해야 되고 또 뭐도 만족해야 하면 될까? 요렇게 13,36보다 위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x좌표가 같을 때를 비교를 하면 돼요. 자, 이거 누가 어때야 된다고 말하면 될까요? F13 이 36보다 어떻다? 일단 크다 작성해놓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여기 교점이 13이었어? 그럼 교점을 뺏으려니까 13 빠져서 우리가 원하는 1부터 12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붙어도 되네. 이렇게 따로따로 봐도 되고 너무 쉽다 그럼 한 번에 해도 괜찮겠네요. 자, 이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범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F12 하잖아요. 여기에 1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2K을 75가 51보다 작고 13도 집어넣으면 13K을 75가 36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풀어주면 K 범위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넘기면 12K 여기 넘겨오면 몇이잖아요? 24니까 그럼 12 공통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하면 몇이겠네요? 2면 나중에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K가 0보다 어떻다가 나오고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친구도 계산해보면은 얘는 13K 넘어가고 이거 빼면 몇 될까? 39니까 13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얘가 K가 어떻다가 될까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서 하는 K의 범위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는 몇이다? 3이다. 이거 하나가 딱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누면 케이스를 나누면 전제조건 하기. 전제조건. 네, 내가 구한 답이 전제조건에 맞는 답인지 부합하는 답인지 확인해 봅시다. 3대2 하면은 약분하면은 5변이 몇이 돼요? 25니까 주어진 조건 만족하고 있죠? 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습관 드리면 좋고요. 자, 이번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2차 함수가 중간에 잘려버리는 케이스가 돼요. 자,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0,75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직선이 미리 이렇게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끊겨서 2차 함수가 원래 이렇게 다 그려져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끊기면 우리가 보면 안 되거든.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두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프상에서는. 자, 그러면 나타내보면 여기가 K분의 75, 여기가 15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는 K분의 75가 15 오른쪽 때로 넣었잖아요. 이번엔 K분의 75가 15보다 어느 쪽에 있을 때? 왼쪽이니까 그걸 그대로 쓰면 돼. K분의 75가 작다 15보다. 이게 같을 때는 어차피 여기서 아까 처리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돼요. 쓰고 싶으면 써도 되는데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얘가 지금 교점이 이사면적 교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요 안쪽에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1부터 12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서 딱 끊겼잖아요. 요 끊긴 x, n 좌표가 K분의 75인 거거든. 그럼 얘가 대충 몇 점 몇이면 딱 될까요? 11점 몇이면 12까지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13은 여기 바깥쪽에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부등식을 작성을 해보면 12, K분의 75, 13. 그 다음에 등호가 붙어도 되는지 둘 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 등호가 붙어 있다면 얘가 딱 12였던 거야. 그러면 12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안 되겠지? 자, 근데 여기가 등호가 붙는다는 건 얘네들이 같을 때 K분의 75가 13일 때는 여기 13으로 끊겨도 어차피 12는 여기 있고 13은 끝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끝은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땡땡땡 하면 역수 취하고 그럼 아니 계산을 보여줄게요. 이거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취하는 거 할 수 있어? 참고로 역수 취하는 거는 양수일 때만 하세요. 음수 양수 섞여 있을 때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역수 취하면 여기 13분의 1 얘가 이쪽 반대로 오고요. 75분의 K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12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75를 다 곱하면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 그런 다음 결국은 이 자연수 K를 찾는 거니까 몇 점 몇인지만 알면 돼요. 이거 13 곱하기 한 6 하면은 78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몇 점 몇 정도 되겠다. 5점 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12 곱하기 6 하면 몇이에요? 72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크네. 84보다는 작잖아. 얘는 몇 점 몇일 것이다. 5점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K는 K가 몇일 때? 6일 때.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6대2 해보면 뭐 15보다 한참 작죠. 네, 그래서 맞다. 또는 이 K를 정리해놨어도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었겠죠.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생긴 건 되게 짧고 14번에 3줄이면 완전 간단한 거야. 14번이잖아요. 근데 막상 풀이는 전혀 간단하지 않고요. 네, 너네가 배워가야 될 건 따라하세요. 진수 조건 확인. 네, 로그에 밑 또는 진수에 미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밑진수 조건 체크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따라하세요. 방부등식은 그래프에 위치하게 할 때 지금 이 그래프를 조심해서 그려야 돼. 왜냐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범위가 제한된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따라 써볼까요? 네, 따라서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할 거 없는 사람은 저 뒤로 가면 문제들 내가 많이 넣었으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영이 그래프를 10으로 했니? 10으로 계산했어? 그럼 너는 이제 얘랑 얘 대수 비교하는 거 똑같이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 네, 잘했어요. 식으로 계산하는 게 궁금한 사람은 EBS에서 해줄지 다운받으면 거기 아마 식으로 계산했을 거야. 그게 서술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고 그래블리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연습하기 되게 좋은 문제니까 정역 자산함수 공부하기 되게 좋고요. 이 정도 풀면 1등급 나온다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수능에서 막 엄청 막 대단한 걸 풀어야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야. 물론 이게 못 풀었겠지만 막 와 나는 이런 거 절대 못 건드린다에 막 벽이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벽 느껴져? 아니죠. 100점 맞기 위해서는 벽이 느껴질 거야. 근데 이 정도 맞추는 수준에서는 좀만 더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들만 해요. 이 정도는. 실제로 1등급이 전국 1등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체 수험생 몇십만 명 중에 4%이기 때문에 아예 못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은 실수 줄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법은 내가 알려줬죠. 차근차근 천천히 계산하는 습관이 몸에 배워야 돼요. 대충 풀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큰일 나요. 나는 내가 시험 볼 거 아니라 대충 풀다 맨날 틀리는데 너네는 수능을 봐야 되잖아. 나도 입시할 때는 대충 안 풀었어. 차근차근 써보시고요. 다 쓴 친구는 개념을 읽거나 저 뒤에 있는 문제를 저 뒤에 있는 거 보세요. 저 뒤에 있는 거 폰컴퓨터 말고 네. 다들 쓴 거 같으면 넘어갈게요. 자꾸 평가 규칙을 뒤로 풀지 마. 같이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스포하면 재미없잖아요. 얘들아 참고로 여기 있는 문제는 다 어려운 문제만 담아놓은 거니까 대부분 좀 쉬운 문제에서 좀 이제 연습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뽑아줄 테니까 다른 거 끝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리고 더 어려운 거 풀고 싶다 또 얘기하세요. 근데 내가 1대1 과외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히 개개인한테 딱 맞는 걸 줄 수는 없어. 최대한 맞춰주긴 하지만 좀 더 뭔가를 더 받고 싶다. 그럼 개별적으로 말하면 내가 최대한 맞춰줄게요. 다시 무슨 사람? 예. 쓰세요. 얘는 그래서 어떤 문제냐라고 한다면 로그가 정의된 조건 그리고 우리가 로그 부등식 그리고 부등식의 구하기 딱 그 정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출은요 2311 그러니까 예전 수능이에요. 수능 문제가 하나 있고요. 23 공부는 너네 했으니까 내가 굳이 안 할게요. 이거는요 230621 끔찍한데요. 해설지를 써놨어 작년에. 그러니까 그거 보고 파이팅 하시고요. 네,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요런 게 좀 재밌단 말이에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해석만 하면 별거 없는데 해석을 어려워서 21번 중킬러 있는데 이거 풀었으면 1등도 있거든요. 자, 2문제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거니까 수능이니까
자, 이 친구 3번 줄게요. 시작해. 13번입니다. 2등급 받으려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일본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어. 벌써 확인했어. 벌써 좀 찾았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네. 40초 남았어요. 야, 근데 꼭 이렇게 여백에 이렇게까지 써야 되냐? 확실하게. 좀 더 촘촘하게 쓰면 좋지 않을까? 자, 자 볼까요? 시간 좀 빠듯하긴 하죠. 네, 같이 봅시다. 어차피 평가원 기출은 한두 번 푸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번 풀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직접 못 풀고 설명 듣고 풀더라도 괜찮아. 다음번에 너희 그냥 풀면 되는 거잖아. 자 봅시다. 자연수 m, 이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12승의 n제곱근 중에서요. a의 n제곱근에서 a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a의 n제곱근으로 기본 개념을 배웠잖아. m의 12승이 a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xn승은 a 라고 식 작성하듯이 여기서 뭘 작성할 수 있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일단 이 중에 정수라고 그랬죠? 정수? 그럼 따라서 정수가 m의 12승의 n제곱근. 어떤 정수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낸다면 뭘 했을까요? 맞지? 이렇게 자연수를 쓸 때 우리가 n 쓰긴 하지만 정수할 때도 z 대신에 n을 쓸게요. n. 정수 n이라고 두고요. 그러면 얘는 n이 m의 12승의 n제곱근 이렇게 된 n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식 바로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n제곱해서 m의 12승이 되는 수. 누가? 라지 n. 그럼 식을 이렇게 써요. 라지 n을 뭐 했더니 n제곱했더니 뭐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식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때 나는 식을 살짝 바꿔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따라하세요. 정수가 존재. 정수 n이 존재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자연수의 12세니까 어차피 양수 합쳐있거든요. 그럼 양의 정수밖에 못 가질 거 어차피 0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자연수가 될 조건 n의 상황이 되는 거야 이러면. 자,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라지 n은 하고 라지 n은 m의 하고 이거 n분의 1승 해버리면 뭐라 쓸 수 있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가 되는 거야. 이거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따라서 우변이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어떤 n에 대해서는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수가 될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두 개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위치, 거듭 제곱이 아닌 자연수. 이걸 먼저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지수가 어떻다면 땡땡땡땡 정수, 음연인 정수 0, 1, 2, 3, 4 음연인 정수라면 자연수가 보장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념이 그런 뜻이니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개념도 좀 다시 숙제하기 전에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그때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요 스몰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하겠대요. 자, 그래서 이 m에 따라서 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이 n 개수가 달라지는구나를 생각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할지 아시겠으면 하시고요. 모르겠다? 그러면 fm에다가 지금 2부터 몇 가지라고 했어요? 9가지니까 1번 하고 m이 몇일 때? 2일 때. 2번은 m이 이런 식으로 규칙을 발견을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규칙을 안다면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2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케이스 안 나눌까? 1번 m은 2일 때.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라지에는 2의 n분의 12승인 거예요. 그럼 밑이 따라하세요. 밑이 거듭 제곱이 아닌 자연수. 그러면 그때 지수가 뭐면 자연수인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n은 그럼 몇이면 돼요? 여기가 음연 정수가 되려면 0 또는 자연수잖아. 이게 0이 될 수가 없어요.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되니까. 얘가 자연수가 될 조건인 거야. n으로 나누는데 자연수가 되려면 n이 12에 뭐였으면 됐을까요? 약수였으면 약분이 딱 됐겠죠. 그래서 n은 몇 가능하죠? 1, 2, 3, 4, 6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n은 어떤 자연수에 네, 이런 거 잘 체크를 해놔야 돼. 누구는 빼고 봤어야 돼요? 이거 빼고. 그래서 그게 낫지? 네. 자, 그러면 자연수 n의 개수만 물어보는 거니까 개수는 여기 총 몇 개? 5개. 그러면 내가 f 몇이 2, m이 2일 때 f m이 2잖아요. 이게 몇이다? 나 m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생각을 한번 해봐. m이 3으로 바뀌잖아? 지금 m이 어디에 영향을 준 거냐면 m 여기 2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가 3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차피 또 거듭 제곱하는 자연수니까 우리 어차피 똑같이 n분의 12일 거란 말이야, 지수가. 그럼 또 몇 개 해? 5개 이렇게 되겠네. 또 계속 다 생겼네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뭔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 언제부터 바로 달라져요? 4 바로 달라져요. 왜냐면 4에 n분의 12승 하면 4는요 거듭 제곱이 아닌 자연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기 때문에? 제곱수기 때문에. 그럼 식을 변형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야. 한번 m은 4일 때. 자, m은 4일 때는 그러면 라지에는 4의 n분의 12승이니까 이대로는 안 돼요. 그러면 4를 2의 몇 승으로 바꿔서 2승으로 바꿔서 뭐라고 써야 돼요? 2의 n분의 이렇게 바뀌게 돼야 돼요. 그럼 이제는 거듭 제곱이 아닌 자연수가 됐고요, 위치. 근데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면 되는데 0은 어차피 분자가 있어서 안 되죠? 여기 자연수가 될 조건인 거예요. 자,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약분이 다시 분모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n이 누구의 약수라면 24의 약수라면 되는 거죠. 그럼 다 나열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약수의 수 기억나요? 소인수분해 보면 24는 3, 8, 24잖아요. 2가 몇 개 들어가 있고 3개. 3이 몇 개? 1개. 그러면 지수의 1 더한다는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몇? 4, 2, 8에서 누구 또 빼줘야 돼? 1 하나 빼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몇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m이 2일 때랑 m이 3일 때는 똑같았는데 4일 때는 왜 달라졌던 거야? 제곱수요.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하여
m이 몇일 때도 얘랑 똑같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9일 때도. 네. 그리고 2랑도 다르고 4랑도 다른 애가 하나 더 존재할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무슨 수가 나온다면? 세제곱수가 나온다면 m이 몇일 때? 8일 때. 그러면 3승을 위로 올려서 여기에 분자가 몇이 돼야 돼요? 36이 되니까 36의 약수의 개수에서 1 뺀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으면 하나씩 나열해 보면서 규칙을 발견해야 되고 똑같다? 왜 똑같은지 다르다? 왜 다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 그냥 바로 쓸게요. FM 값은요 M이 2, 3, 4는 아니고요 5, 6, 7, 8도 아니고요 9도 적었으니까 아니고요 자 몇 이하야? 9까지구나. 예,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M이라고 써있죠. 수용도를 그리는 거 M. 이렇게 수용도를 표로 나타낸 거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FM 값이 몇 개? 5개 이렇게 되고요. 제곱수일 때는 아까 해보니까 몇 개? 7개고요. 그럼 세제곱수일 때는 이제 n분의 3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36의 약수는 이제 2가 2개, 3도 2개니까 3, 3은 9에서 몇 개 뺀? 1개 뺀 몇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하고 문제가 원하는 게 시그마하고 m은 2부터 9까지 fm이었죠. 자 이렇게 되면 5가 몇 개? 5개. 그 다음에 7이 몇 개? 2개. 8이 몇 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5, 25 더하기 8이니까 요거 먼저 계산하면 몇이죠? 22니까 이렇게 더하면 40?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출제자가 원하는 거에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게 되는 변형하면 이렇게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n이 존재하는가는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가 될 조건으로 해석을 해서 밑조건, 지수조건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모르겠으면 케이스 나열해보고 규칙을 발견해보고 우리가 따로 하나씩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이거 한번 너네가 써보세요. 네. 푼 친구들은 개념 한번 읽든 여기 읽어보든 아니면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추가를 하시고요. 혹시 추가할 게 없다 싶으면 뒤에 쭉 넘어가서 문제 풀고 있어도 돼요. 자, 헷갈릴 때는 항상 이렇게 표로 나타내거나 수용도 그리는 거 되게 좋은 습관이니까. 참고로 라지 n은 스몰 n, 라지 n은 보통 자연수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정수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n 이렇게 서로 나쁘지 않아요. 내 맘이야 그냥. 우리 맘이야. 나 정수 n 몰래요 해보면 지가 어쩔 거야.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문제가. 여기서는 마침 자연수밖에 안 됐었고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 개념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에 많이 적용을 해보다 보면 점점 개념이 익숙해질 거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이 외워지긴 하는데 희망상 개념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풀다가 외워지는 것보다는 기본 개념은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게 효율이 좋을 거야.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는 숙제로 넘길게요. 내 해설지 써준 거 보고 이해 안 되는 질문 개별 질문하세요.